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편 조문을 한번 폐위에 관한 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어왈 묻기를 열제상초자는 해소로 인하여 폐위가 되니, 말 그대로 우리가 하면은, 자, 여기서 폐위의 병은 어디를 따라서 얻는 것인가, 이게 물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 물음이 과연 올바른 물음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열이 상초에 있는 것은, 열이 상초에 있으면 요게 말이 과연 표현이 올바른 것이냐. 우리가 중경서 조문에서 열제상초, 열제방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거는 병인에 해당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열제상초자 해소로 인하여 폐위가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미 우리는 그 조문을 읽기에 앞서 열이 상초에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발상을 미연에 이미 인지하고 글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폐위는 결국은 열제 상초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과연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 옳은 것이냐 이거죠. 잘못된 표현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누차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두 번 얘기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 실질적으로 고전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의 글쓰기 방식이 상당 부분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다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 있지를 않잖아요. 글에.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한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맹목적으로 보는 게, 이건 조금 글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폐위병은 혹 땀을 흘리면서 한출하여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구토로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소갈과 소변이 아주 자주 봄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대변으로 인해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한의약을 지나치게 많이 남용함으로써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진액이 거듭 손상되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조문도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한토화법이 쓴 거잖아요. 그죠? 한토화법을 남용을 해가지고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도,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도 꼭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폐위병하고 과연 망진액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조문. 또 묻기를, 이 조문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또 묻기를, 총구맥이 삭하고, 삭은 부맥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긴 맥하고도 다른 거고, 일단은 빠른 거죠. 그 사람이 해소하며 입 가운데 도리어 막지 않은 가래와 침을 뱉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선생이 가로되 폐위의 병이 된 것이다. 구중에 벽벽조하며, 이런 게 이제 이 벽벽이라고 하는 것도 두 번 반복했을 때는 이 조를 형용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안이 상당히 건조한 상태죠. 기침을 하면은 흉중이 은은히 아프고,
기침을 하면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때는 이 통에 대한 형용사죠. 근데 맥은 도리어 활삭하면 이것은 폐홍이니, 폐홍이 된 상태에서는 침을 뱉었는데 피농혈이 섞여서 나온다. 맥, 삭, 허자는 폐유요, 삭, 실자는 폐홍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 과연 허와 실로서 폐유가 되고 실은 폐홍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문이 뭐 좋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글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글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글 가운데 무엇이 그 가탕 문자고 무엇이 실증인가를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하고 이 글이 우리한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구사할 수가 있다. 도대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맥이 삭허한 경우가 맥 삭실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이건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한 것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글이 혼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병증을 기술하지 않고 다만 병인을 기술하면 그 조문은 반드시 뒤집어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근거가 없는데 단정적으로 병인을 제시를 하면은 그 글은 반드시 미상글은 반드시 글은 전도되기 마련이다. 열제상초라고 하는 것은 병인이라면 폐유폐홍은 또 뭐죠? 이건 일종의 병명이죠. 병증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그 병인을 추론할 수 있으며 또 무슨 근거로 그 병명을 지었는가. 이 조문에는 폐유폐홍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병증을 기술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전도가 있고 뒤집어져 보이고 억측 또는 굉장히 좋은 내용도 있어요. 또는 난섭한 곳이 여기에 뒤에 섞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물론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좋은 거는 뭐냐? 그래도 여기 증상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 병인, 병명. 중경서에는 병인이 있어도 병명은 없었죠. 폐위나 폐홍 이와 같은 용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금계의학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물론 우리 한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학도 물론 마찬가지죠. 병명이 있고 병인이 있고 병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병의 어떤 징후를 하나로 병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로 묶는 어떤 그 같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무엇이 단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병명에 빠져 가지고서 병증을 심도 있게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자, 문답의 말은 질문하고 답변한 말은 다른 게 아니다. 발언하거나 토법을 썼거나 이소변했거나 또는 하한 후에 진액이 손상되고 조열이 발작해서 이로 인해서 해타연말 농열하니 이에 폐위폐홍이 나눠지고 열제 열이 상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열제 상초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 해타 연말 농열로서 열제 상초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타 연말이 뭐죠? 견병이죠. 병증을 보고
열제상초는 뭐죠? 이게 바로 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문에서는 이게 전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제상초라고 미리 누군가가 답을 먼저 전해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열제상초를 해타 연말과 농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열이 상초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추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한토화법을 경유하지 않을지라도 본래 이 사람은 심화유 수기가 있는 자가 본래 이 사람은 심화유 수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이 한토화법을 남용한 뒤에 이와 같이 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봤을 때 요즘에 누가 한토화법을 누가 씁니까? 쓰질 않죠. 그래도 해타 연말이라든가 농열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본래 심화유 수기가 잠재적으로 있던 사람이 우연히 외감에 노출이 돼가지고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자 해타 연말이라는 거를 눈여겨 봐야 돼요. 참 이 글은 제가 아주 극호라고 한 거예요. 극호. 참 잘 쓴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래 뱉고 침 뱉는 거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아직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한 사람 많이 있죠. 칵칵 거리면서 가래 뱉고 침 뱉는 거. 사소한 행위죠. 근데 왜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러면은 가래가 끓으면서 이렇게 뱉어요. 자, 이와 같은 행동 자체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타 연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심화유 수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 풍안의 외감에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증상이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상에 반드시 이와 같은 잠재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체질이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소한 동작이라 하더라도 하품을 자주 한다든가 드림을 자주 한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기침한다든가 가래를 직접 뱉는다든가 가래를 뱉었을 때 가래 색깔이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침이나 가래가 습성인 경우도 있고 그 열성인 경우도 있고 또는 건조하고 소리만 칵객거리고 실질적으로 이 담액물 같은 경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더 심하면은 농열을 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소한 동작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정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의사는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지나가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그냥 무심결에 보면 안 돼. 저 사람은 잠재적으로 흉부에 수기가 잠재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폐유라고 하는 병은 탁타 연말하고 구중이 벽벽조하며 해소하면은 곧 흉증이 은은히 통한다. 자, 여러분 기침을 할 때 그냥 일회성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면은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연속적으로 기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면 가슴이 시원하죠. 이렇게 답답한 게 풀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약간의 발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슴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폐홍이라고 하는 병은 탁탁 연말하는 가운데 오히려 농열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은 폐유와 폐홍은 별개의 두 가지 병이 아니다. 다만 경중에 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맥상은 다만 그 조혈의 발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변하는데 만약에 맥삭, 활삭으로서 허실로 구분하고
폐유와 폐홍으로 나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맥상을 가지고서 맥상의 그 허실 가지고서 폐유와 폐홍을 구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맥삭과 활삭으로 가지고서 임의적으로 이것은 맥삭허, 이것은 맥삭실 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을 가지고 해야죠. 탁타 연마를 하는 가운데 농열이 있으면은 폐홍이 되는 거고, 그냥 탁타 연마하고 입안이 그냥 약간 건조하면은 폐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의 허실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맥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독의 발작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맥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도 볼 수 있듯이 금계요약의 제일 문제점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너무 지나치게 맥으로 가지고서 허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증상을 왜 명백한 증상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지 구별하기 어려운 맥 가지고 근거로 삼느냐는 거죠. 이러면 잘못하면은 주객이 전도된다. 자, 허실의 구분은 폐유, 폐홍을 맥삭이나 활삭으로 구별하기보다는 차라리 농열의 유무로서 나누는 것만 갖지 못하다. 더욱이 맥삭과 활삭은 실제 임상에서 구별하기가 어렵죠. 예,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것을 허실로 나눈 데 있어서랴. 예. 그러므로 농열의 여부로서 허증, 실증으로 여기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은 맥삭, 활삭으로서 폐유와 폐홍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뭐 제가 설명해 놓은 거 그렇게 무리가 따르질 않잖아요. 주어진 조건에서 상식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누구나 제가 뭐 주제 넘은 얘기지만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거부 반응을 느낄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 해석, 이거는 예,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해야 된다. 아무리 고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거부할 거는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 자, 개인적으로 이르건대, 그러니까 제 생각이죠. 탁타 연말은 다소 얼마간의 협한을 끼고 있다. 예, 협한이죠. 그러니까 한이라고 했을 때는 수기라 그랬죠, 제가. 예, 수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가래 뱉을 때도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캑캑거리면서 목소리가 탁한지 습기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예. 자, 해타 농열은 상대적으로 협렬을 가지고 있다. 완전 열성은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열성을 띠고 있다. 폐유에는 소청령탕 이진탕류로서 치료하고,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조문에 나와요. 폐유는 그래서 앞에 제가 이 사람은 본시 심하유 수기의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하유 수기라는 병인에 의해서 폐유와 발전하면 폐유와 폐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청령탕, 우리가 이진탕류가 참 이것도 굉장히 뭐 너무나 훌륭한 처방들이죠. 그럼 폐홍은 뭐냐? 여기에다가 석고나 주교 또는 아교 또는 진액부족에 있는 건지왕, 의인, 길경 이런 거를, 농열 같은 데는 의인과 길경이 좋죠. 예, 어떤 농을 다문만 넘어서 더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의무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저는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애용을 해요. 폐홍에 관계없이 심한 경우, 탁타 연말에서 농열이 없다 하더라도 탁타 연말에서 협열을 끼고 약간 발작성 해소증이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방에서는 참 석고를 활용할 길이 굉장히 많아요. 열병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저도 석고 쓰는 거는 아마 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석고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 쓰는 분은 거부반응이 있을지 몰라도 자꾸만 써야 돼요. 쓰면서 늘려야 돼요. 자꾸만 쓰다 보면은 친해져요. 약에 대해서 친해져요. 대왕도 마찬가지죠. 대왕이 자꾸만 대한대독이라 그래가지고 그 독이라고 하는 말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혐오하게 되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꾸만 쓰는 버릇을 길러야 된다. 조금 상대적으로 부자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친숙하게 내 주위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활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한데, 이 같은 굉장히 좋은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학의, 한의학의 어떤 여러 차원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한 차원을 눈 감아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의학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석고, 대왕, 또는 부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오늘도 뭐 제가 빨리 이제 서둘러다 보니까 강의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약물에 대해서, 약물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편견을 없애야 된다.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자, 독성이 강한 약은 그만큼 효과가 적응증에 잘 사용하면은 효과가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망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순한 약, 어떤 한약 같은데 보면은 한의원 가면 그 분위기가 단내가 나요. 단내. 다 짝짝은 입에는 아주 좋죠. 그런데 고방은 먹고 나면 개운해요. 단내는 없어도 아주 개운해요. 그래서 자꾸만 친숙해지고 조금씩 늘리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